네, 저희 요거는요, 그냥 밑에 이 버튼하고 장면하고 연결시켜서 여기가 바뀌게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작성해 보려고 그래요. 이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 이렇게 바뀌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는 걸로 안 돼 있어요. 음. 그냥 장면, 여기에 그 SRC 장면을 변경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if 문으로 한번 하고,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한번 하시면 되는 건데요. 요걸 갖다가 조금 등장하는 모습을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약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코드를 조금 더 변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먼저 장면을 먼저 바뀌게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작성해서 한번 써보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벤트 코드, 이벤트 속성, 이벤트 속성, 세팅 분리하기, 세팅 분리.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벤트 속성 세팅 분리. 뭐냐면 보통 지금 태그를 쓰고 어떤 뭐 A 태그다 무슨 태그 안에 on 뭐 클릭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이벤트 속성 세팅을 여기다 해놓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거를 여기다 하지 않고 스크립트 코드,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코드 열고 닫고 코드 있죠? 스크립트 코드 안에다가 이 코드를 여기서 작성하는 거예요. 예. 이벤트 속성을 여기다 작성해. 스크립트 코드에다가. 네, 그래서 이벤트 속성 세팅 분리해서 코드 분리를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 분리가 완전하게 안 된 거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명령어도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벤트를 여기서 잡고 그 함수는 여기다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벤트 속성까지도 여기에서 셋업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벤트 속성 세팅 분리를 한다. 이 코드 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드 분리. 이벤트 속성 코드 분리를 세팅이란 말보다는 코드 분리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코드 분리. 코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네,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장면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열어볼게요. 이 부분 연습. 장면 분리. 그럼 지금 여기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밑에 있고 위에는 스틸컷 장면이 들어와 있는 이미지가 하나 싹 들어와 있어요. 씬이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첫 장면이. 그리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장면들이 바뀌게끔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장면을 바꾸고 싶으면은 src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미지를 한번 찍어 보시면요. 여기에 이미지가 알라 1.jpg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알라 1.jpg. 그럼 알라 234로 제가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src 더블 클릭하고 알라 2.jpg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거를 누가 해준다? 자바스크립트가 해주는 거예요. 얘를. 네, 알라2, 알라3 이렇게. 네, 알라4. src 쪽에 가서 클릭하세요. 여기 마우스 올리면 계속 이미지 미리 보기를 해줘가지고 여기 src 여기 바꾸고 싶다 그러면 src 쪽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요 안에 찍고 알라4 네, 요걸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꿀지를 먼저 타겟팅을 하셔야 돼요. 아하, 얘하고 얘하고 매칭 시켜야 되는구나. 얘랑 얘랑 상관없거든요. 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페이지 안에 있을 뿐이에요. 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이벤트가 걸리면 얘를 바꿔라. 이렇게. 이거를 바꿔라. 이렇게. 그거를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조건의 문제 맞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를 바꾸기 위한 함수를 따로 하나 만들고요. 함수 코드 구역 있는 데 가볼까요? 여기다 함수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함수. 함수로 호출할 거니까. 함수. 함수는 뭐라고요? 나중에.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 놓고 바로 실행되지 않고 저장, 보관만 하고 있어라. 필요할 때 내가 쓸게. 은행에 돈 저장하듯이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현금 인출기해서 또는 카드를 탁 찍어가지고 쓰는 거야. 호출하면 쓰는 거야, 이거를. 함수 구역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하면 우리는 무조건 코드 저장 구역. 코드 저장 구역. 네. 함수명. 지금 change 음, change img라고 할게요. 이미지를 변경하는 change img. 그리고 기능은 버튼별 스틸 컷 변경. 네, 기능은 버튼별 스틸 컷을 변경하는 게 얘가 할 일이고요. 이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 거죠. 그래서 함수 구역을 먼저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펑션 키워드만 줘라. 이름을 똑같이 제가 저 이름으로 짓기로 했으니까 중간에 I 대문자로 만든 캐멀 케이스. 캐멀 케이스. 중간에 대문자죠? 네. 그리고 소가라 중가로만 하시면 함수는 이미 구역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난 거예요. 얼마나 간다. 그리고 끝에는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할당하거나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여기 끝에 세미콜론 붙이면 에러 나요, 오히려. 자, 함수 구역. 그래서 함수 구역을요, 끝에가 이 중괄호 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항상 change img 함수라고 이렇게 함수 끝나는 쪽에다가 꼭 이런 표시를 웬만하면 합니다. 웬만하면. 네. 어떤 때는 이렇게 밑에 제가 이런 걸 더하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 이 구역까지 다 여기 예. 담장을 치는 거예요. 담장을 눈에 딱 들어오게. 여기가 사각형처럼 딱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 얘를 만들고요. 먼저 얘가 대답을 하는지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성함을 하나씩 부르면 여러분들 예 했던 것처럼 얘도 이 이름하고 정확히 매칭되는 코드가 있으면 대답을 해요. 그래서 대답 장치를 해주자. 1번 무조건 대답 장치. 함수를 만들고 먼저 할 일은 함수 호출 확인입니다. 함수 호출 확인. 콘솔로 확인해 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나야 나라 한번 찍어볼까요? 나야 나. 네. 나야 나를 찍어봅니다. 얘를 누가 호출해야 돼?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요, 이렇게 호출했죠? 지금 제가 코드 분리라는 걸 이제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벤트 코드 분리. 이벤트 속성 코드 분리. 이벤트 속성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호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다 내가 온클릭 했단 말이죠. 포스터.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온 기존 방식으로 지금 일단 불러보는 거죠. 온 클릭. 이렇게. 온 클릭. 그럼 어떻게 되죠? 함수를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change img 이렇게 약간 ch 치면은 저 앞에 만들었던 함수 나오거든요. 네, 이거 함수잖아. 함수명 설명 다 나오네 여기. 내가 썼던 거. 오, 이렇게. 그리고 호출하려면 소가로. 이제 해준 거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게? 해준 거에 대해서. 여기다 걸어줘야 되는 건 지금 현재로선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스터 저 버튼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이미 포스터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온클릭을 잠깐 두 번째로 잠깐 내려볼게요. 장면 1로 내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걸어주려고 했는데 다른 버튼에다가 걸어볼게요. 온클릭 change img를 장면 1에다가 걸어볼게요. 그럼 건 거만 걸려 당연히. 예.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걸리는 건 절대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딱 보고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확인하라고 내가 찍는 거 나야나 해놨죠? 그럼 얘하고 연결되겠죠? 여기서도 코드적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얘는 지금 여기에 걸렸다는 거.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보겠습니다. 여기군요. 그리고 콘솔 창 띄워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인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포스터, 장면 3, 장면 1만 답변해요. 나야, 나. 이렇게. 네, 여기에만 걸었으니까. 제가. 나야, 나. 나야, 나. 대답하지. 여기다 걸지 이제 않겠다는 얘기야, 내가. 여기다 안 걸겠다고요. 코드 분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지금 코드 분리를 완전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 스크립트 구역도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HTML 코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네, 이건 인터널 코드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금 이제 편의상 그냥 여기 위에다가 작성을 한 건데, 이건 원래 익스터널,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제가 완벽 분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성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럼 이벤트 걸어야 돼, 여기다가? 이벤트를 걸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 이벤트를 걸 때, 이벤트 설정을 여기다 해볼까? 이벤트 설정하기. 네. 이벤트 이렇게 설정해 볼까요? 밑에 도큐먼트 해가지고 잡는 애들 있죠? 얘 온클릭 지워볼게요. 온클릭 다시 지웠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벤트 안 건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온클릭 뺐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돼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장면 1에다가 걸어놓은 거 대답 안 해요? 네. 지웠으니까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이벤트 설정을 여기다 해볼게요. 그러면 도큐먼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일단은 나와요. 쿼리 셀렉터 QS.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누군가를 작성을 하고 여기 대답해 줄 애가 누구예요? 얘지. BTNS? BTNS가 여러 개가 있네? 예를 들어서 0, 1, 2, 3 클래스 BTNS를 잡으면 0, 1, 2, 3 이렇게 다 잠기겠네요. 0, 1, 2, 3으로 담길 거예요. 그럼 0, 1, 2 예를 들어서 장면 2에다 걸어볼게요. 0, 1, 2 2번이잖아. 0, 1, 2 그럼 2번에다 얘를 닫고 싶어요. 클래스가 BTNS. 그럼 여러 개를 잡아야 되면 여기 쿼리 셀렉터 하면 안 되고요. 쿼리 셀렉터 올 하셔야 돼요. 올. A만 치시면 올이 또 나옵니다. 여러 개 잡는 거. 얘 여러 개거든요, 지금요. 여러 개요. 밑에서 이거 여러 번 쓰려면 버튼 저걸로 만들어야 되겠네. 변수에 담아서 쓰면 편리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버튼에다가 봐, 여기를 봐. BTNS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담으시면 되는 거죠. 얘를 딱 담아 놓으시고 몇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바로 밑에다가 콘솔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버튼들 BTNS 요게 나오는지 보세요. 나를 해피하게 해줄지 아닐지 한번 보세요. 네, 해피하지 않게 나와요. 개수가 빵이라고 나와요. 왜 빵이냐? 만들어지지 않았거든 아직. 이 코드가 아직 안 지나갔거든. 위에서 먼저 얘를 찍어보자고 한 네가 잘못한 거지. 얘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이거 테스트 하신 분들이요 밑에 스크립트 구역을 아래다 만들어가지고 이 바디보다 나가면 안 되죠.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에 코드를 밑으로 옮겨보세요. 스크립트 구역을 밑에 만들고 밑으로 옮겨보세요. 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크립트 구역을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다가 버튼 수집하고 찍는 거 코드를 밑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얘가 수집을 해요. 네 개를요. 정확하게 보시면. 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행 순서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 당연한 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한 걸 코드 제작할 때. 네, 조금 있다가 이 코드 분류를 위한 전초 준비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여기 그 대상 잡은 게, 그죠? 아까 노드리스트가 제로 빵 나왔던 거는요, 얘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코드가 다 그려져야 이 대상을 수집을 할 때 수집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코드는 만나자마자 실행을 해요. 이렇게, 만나자마자. HTML, 자바스크립트. 만나자마자 실행하기 때문에 이걸 위쪽에다 두게 됐을 때, 다시 위로 제가 또 끌고 올라가 볼게. 여기 위에 스크립트 구역이 위에 보통 스크립트 구역을 위쪽에다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예제 따라하기 뭐 이런 데 보시면 스크립트 구역을 아래에 두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책 쓰신 분들이 그 얘기도 했겠지. 자바스크립트는 만나자마자 실행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코드가 된 다음에 밑에서 네, 호출을 해야 호출이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했겠죠. 네, 그런데 얘도 이제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수집을 못 하는 거죠. 제로인 거예요. 아무것도 수집된 게 없는 거예요. 빵 이렇게 노드 리스트 빵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번 얘를 밑에다 작성을 꼭 해야 되느냐? 밑에다 써봤더니 그랬는데 밑에다 그럼 꼭 작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얘를 매번 어떻게 밑에다 작성을 해? 네, 그래서 요거를 작성하려면 얘가 로딩 될 때까지 HTML이 로딩 될 때까지 얘한테 로딩 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HTML을 다 로딩한 다음에 얘를 로딩 시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외부 함수로 만들었을 때는요, 그 로딩 구역을 만들지 않고 HTML이 다 읽어진 다음에 실행해야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만 써주시면은 얘를 나중에 실행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위로 다시 올려보세요. 얘를 다시 위로 올려보세요. 아래로 일단 내려봤다 올려본 거예요. 네. 다시 올려서 이쪽에 안 나오는 거 확인하고 계시면 돼요. 다시 안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나야 나 빵 여기 빵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요거를 로딩한 다음에 하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겁니다. HTML 요소를 수집하려면 HTML 코드가 요소 코드가 그려진 후 수집해야 해야만 한다. 지금 제가 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방법. 로딩 후 수집법. 방법 세 가지. 1번 그냥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크립트 구역을 바디 하단에 넣는다. 최하단에. 최하단의 위치. 그죠? 네, 좀 전에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2번. 뭐 어쩌자고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지? 싫어. 미친 듯이 제시하고 있어요. 네, 자기를 자를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울까봐. 자, 스크립트 구역을. 그 다음에 로드 구역을 만드는 거죠. 로드 이벤트 함수 구역을 만들고 그 안에 수집 코드를 쓴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보여드려 볼게요. 이벤트 설정하기 요 코드를 수집한다고 어떻게? 윈도우가 로드된 다음. 근데 온로드라는 거 있죠? 이 윈도우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점 온로드. 이벤트 로드가 있어요. 이벤트가 로드 됐을 때 실행하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펑션
함수를 여기다 할당을 해요. 세미콜론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윈도우 점 온로드. 이게 되게 유명한 놈이에요. 윈도우가 로드 되고 나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갈라가지고 써요. 칼라! 칼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콘솔로 찍는다 한다면 이렇게 찍히겠죠? 로딩 완료라고 제가 찍어볼게요. 로딩 완료. 로딩 완료. 이렇게. 로딩 완료. 그리고 요거는 로드 구역이 되겠죠. 로드 구역. 로드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함수를 이쪽에다가 로드에다가 온로드는 이벤트예요. 예, 할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짠 이벤트 얘를 위로 올려요. 로드 구역 안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일로 옮겼어요. 이벤트 설정하기 코드를 이 안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그래서 볼까요? 로드 구역. 이거 수집 됐어요? 안 됐어? 수집 됐지? 수집 됐잖아. 로딩 완료 찍히고 수집도 됐잖아. 이 HTML 코드를 다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다 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한다는 보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윈도우 점 온로드. 이거 말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얘기하면 더 헷갈려. 애드 이벤트 리스터에 로드 이벤트도 있고 돔 컨텐트 로기도 이런 아주 유명한 이벤트도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기엔 좀 두꺼워서 띵하게 만들게요. 그냥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 3번. 외부 JS로 만들 때 before 키워드를 쓴다. 네, 이 세 가지예요. 로딩 후 수집 방법 세 가지. 스크립트 구역을 바디 취하단에 넣는다. 두 번째, 로드 이벤트 함수 구역을 만들고 그 안에 수집 코드를 넣는다. 그 다음에 외부 JS로 만들 때 before 키워드를 쓴다 하면 그냥 끝나요. 끝. 거기는 아무 코드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defer가 지연이란 뜻이 있거든요. 이 defer라는 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잘 쓰는 단어들은 defer, 미루다, 연기하다, 뭐 put off, 뭐 postpone,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단어들,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defer라는 거예요. 미국, 영국, defer. 실제로 쓰는 말인가 봐. 얘네들 문장 보면은 실제로 막 쓰는 말이에요. 이 defer란 말. 동사용으로 쓰는데? deferred, 과거용으로 막. 6개월 미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defer란 말은 일반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제 defer란 말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스크립트 태그 디퍼 속성하고 이렇게 나와야 디퍼 찾으시면요. 네, 바로 나와요. 네. 요즘 이 디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제가 초기만 해도 디퍼 잘 안 썼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만든 거고, 요거는 그러면 주석을 잠깐 다 놓을게요. 그러니까 요 2번 로드 구역 예시, 로드 구역 예시라고 해놓고요. 요거는 주석을 달게요. 주석을 달아. 외부 JS를 만들 때 defer 키워드를 쓴다. 이제 defer 키워드를 한번 써볼게요. 이 함수도 이제 그쪽으로 제가 옮기게 할게요. 코드 구역을 따로 만들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외부 JS 호출하게 하겠습니다. 외부 JS 호출하게. 외부에다 만드는 코드를 훨씬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코드 분리 때문에. 네, 코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JS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만들어 보세요. JSX 오른쪽 버튼, 새 폴더. 새 폴더 JS라고만 쓰세요. 그냥 간단하게.
JS. JS 폴더를 만드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JS 폴더에다 보통 많이 넣죠. 저 이름으로. 스크립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예, JS를 훨씬 더 많이 써요. JS 그리고 여기 오른쪽 버튼 파일 만들까요? 새 파일. 지금 저희가 이 품은 연습이죠? 이거랑 이름을 똑같이 할게요. 그냥 똑같이 해도 호출돼요. 지금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하면 매번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이름을 복사하세요. 이 품은 연습에 연결시키려니까 그냥 이름을 똑같은 애를 JS를 만들게요. 이거 하고 F2 Ctrl C 복사하고 JS에다가 새 파일 붙여넣기 짠 .js 이렇게 만드시면 제가 이거 연습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저런 이름 쓰겠어요 한글. 네, 그런데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용입니다. 그리고 잘 연결됩니다. 네, 요즘은 UTF-8로 다 인코딩을 철저하게 해주기 때문에 잘 돼요. 자, 이거 얘랑 연결고리를 갖는 애야. 외부 JS를 만들었어요. 자, JS 이제 불러다가 여기다 불러드려 볼게요. 여기 JS 파일 열린 데는요. 좀 전에 복사했죠? 연습 JS. 네, 라고만 쓰겠습니다. 상단에다가. 네. 다른 타이틀 못 넣을 게 없으니까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JS는 연습 이쪽에 이 파일 쪽을 호출할게요. 자, 외부 JS 파일 호출하는 건요.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써주십니다. 스크립트. 그럼 보통 스크립트 쓰시면 밑에 이제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모듈 문법도 있고 그냥 src로 부르는 애도 있구나. 여기 스크립트를 조금 sc 쓰면은 얘가 제시해주는 젠 코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스크립트 모듈 문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일 분류해서 쓰는 모듈 문법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말고 스크립트 src. 아하, 이게 바로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부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src. 여기다가 땡 슬래시 현재 위치에서 js 밑에 있는 이 부분 연습 JS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스크립트 사이에다가 아무것도 쓰시면 안 돼요. 네, 가끔 여기다 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외부 불러드린 애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옮겨볼게요. 함수도 이전시키세요. 함수 자체를 이전시킬게요. 주석 달고 옮기지 그러지 말고 컨트롤 X 잘라낼게요. 컨트롤 함수는 잘라내세요. 잘라내서 함수 여기 구역에다가 넣을게요. Shift 탭으로 좀 벽면으로 붙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야, 탭라인에서 뭐 제공해 주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나오네. 네, 요거 chgimg 옮겼어요? 네, 옮기셨어요? 이사를 시켜라 이겁니다. 요 파일로.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없고 그리고 요 코드는 제가 설명하려고 쓴 거니까 이건 여기다 놔둘 거예요. 스크립트가 여기에 있는 걸로. 로드 구역 예시도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이것도요. 로드 구역 예시를 제가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를 수 있는데 저쪽에서 쓰는 애 이벤트 설정하기 요거는 제가 저쪽에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거 복사하세요. 이벤트 설정하기, 이벤트 설정하기. 복사. 이건 복사하세요. 주석하는 거는 그대로 놔둘 거니까 여기다가. 네. 복사. 그래놓고 이 품은 연습 있는데 가서 함수는 여기다 만들었죠? 함수 밑에다 만들어 볼까요? 뭐 위에 있던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이벤트 설정하기 주석 풀고 커널 P 줄맞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벤트 설정하기 여기 함수 하나 있고 이벤트 설정하기 코드를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벤트 설정하기 이벤트 설정하기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버튼들이 어떻게 찍히는지 일단 보실래요? 버튼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이거를 불러오는지도 얘가 알려줘요. JS3-2 이 부분 연습.js. 아, JS 파일에서 지금 읽어오고 있구만. 여기 옆에 찍히는 거 보면요. 이거 노드 리스트, 비어있는 노드 리스트 나오시나요? 이게 나오셔야지 그 파일을 불러온 겁니다. 다시 한번 교통 정리합니다. 약간 정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외부 JS 호출하기를 스타일 시트 바로 밑에다가 제가 코드를 방금 넣었고요. 사실은 외부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JS 코드 구역 인터널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지워도 돼요. 사실 이게 싹 다 없어져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걸 남기려고 그냥 놔둔 거고요. 이거는요. 이 로드 구역, 이 스크립트 여기가 없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럼 에러 나요. 열고 닫는 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구역이 남아 있다면 열고 닫고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외부 파일. 그냥 외부 파일을 불러서 호출만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버튼들이 찍혀야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찍힌 버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야지 맞아요. 얘가 수집을 못해요. 왜? 똑같은 이유예요. 위에서 호출했으니까 아래에 있는 애들이 그려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연기라는 여기 단어를 쓰면 된다고? 여기 연기 디퍼 영어로 디퍼라는 단어만 여기다 추가해 보세요. 디퍼 스크립트 src 어쩌고 디퍼. 그래서 디퍼 키워드 때문에 HTML 코드가 다 로딩된 다음에 실행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디퍼 키워드 때문에. 네, 디퍼 키워드로 HTML 코드 로딩 후 실행 가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디퍼를 써놓고 가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실제 코드가 짠 이렇게 읽어드려진 게 보이시는 거죠. 이제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HTML 코드 전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제 이런 외부 JS를 만들고 호출하는 코드를 이제 만들 텐데 그걸 계속 쓸 때 왜 그렇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계속 이렇게 쓰는데 왜 그렇게 쓰지? 아, HTML 로딩 문제가 있구나. 특히 요소를 잡아드릴 때 문제예요. 요소를 잡아들인 다음에 실행해야 되니까. 주인공들이 무대에 나온 다음에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와 있지도 않아.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뭐 잘 안 된 거 있어요? 에러 났어. 빨간색. 봐봐. 다시. 코드. 에러 나서 그래. 거기 아까 색깔이 빨갛던데? 코드에? 중괄호를 지우시고. 오케이. 여기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고. 저쪽 HTML 쪽 가보세요. 불러들이셨네? 불러들였죠. 디퍼도 넣었죠? 오케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보세요. 나오는지. 나와? 나오네. 그리고 옆에 버튼들 열어보세요. 4개 나오죠? 돌아다녀 보세요. 그 버튼들로. 왔다 갔다. 거기 색깔 하이라이트 되죠? 네, 잘 불러들여지는 거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잘 이게 확인이 안 됐으면은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어. 이게 잘, 오케이. 이 방식을 이해하시는 거죠. 방식. 오케이. 오케이 된 거죠? Got it? Got it. 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외부 JS 파일 조정석에 앉으신 겁니다. 아, 이게 된 거예요. 이거 연결시키는 걸 먼저 하셔야 되고 디퍼 키워드도 지금은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제가 없으면 먼저 실행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먼저 실행되고 나중에 실행됩니까? 아니요. 함수 구역은 제가 함수 편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펑션이라고 만든 애들은 아주 특별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로딩하는 애가 함수만 먼저 이런 모든 애들을 다 실행하기 전에 이거부터 읽어요.
펑션이라고 만들어진 게 만약에 50개가 있다. 그러면 50개를 다 읽어요. 50개를 다 읽어서 VO라는 적재 구역이 있거든요. Variable Object, 변수 객체 적재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로딩을 먼저 해요. 이렇게 해놓고 HTML 코드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나머지를 다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만들든 나중에 만들든 무조건 로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출 안 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로딩이 돼 있어, 쟤네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로딩을 좀 다르게 한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이벤트 설정하기 설정 잘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벤트 설정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설정하기. 이벤트 설정하기를 제가 하려고 대상 수집을 한 거예요. 이벤트 설정하려고. 1번, 이벤트 대상. 이벤트 대상은 BTNS. 얘네들이고요. 그죠? BTNS. 얘네들 수집한 거예요. 두 번째, 2번. 이벤트 이벤트 속성 세팅하기. 즉 함수하고 연결시킨 거죠. 이벤트하고 함수 연결. 이벤트와 함수 연결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벤트 속성은 뭐죠? 클릭 이벤트. 이벤트 종류는요. 클릭 이벤트죠. 이벤트 종류 클릭. 요거죠? 그리고 이벤트 속성은 온 클릭. 그거예요. 네. 이벤트 종류는 클릭이에요. 이게 이벤트 이름만 얘기하면 클릭이에요. 온 클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씁니다. 이제 BTNS 중에서 아이템 번호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대괄호 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이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0번, 1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0, 1, 2 중에서 세 번째 버튼에다가 걸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버튼에다가 온 클릭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래? 온 클릭은 이렇게 여기다 할당하는 거죠. 펑션 열고 닫고 이렇게.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 세팅 뭐 바꾸는 거 있나? 됐죠? 요렇게.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일을 시키려면 이렇게 펑션을 쓰는 거고요. 우리가 부를 펑션이 있죠. 함수. 부를 함수. 그러면 그 부를 함수가 어디 있냐면 여기 만들었잖아. change img. 그럼 change img라는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할당을 하잖아요. 이렇게 change img 바꿔서 이렇게 할당을 한번 해보죠. 근데 가로를 하시면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가로를 하시면 안 돼요. 함수명만 쓰면 함수가 이벤트에 할당이 돼요. 함수명이잖아요, 이거요. 가로하면 바로 실행하고요. 가로 없이 할당하면 함수가 실행되지 않은 함수가 이벤트 속성에 할당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가 없어요. 가로를 하는 순간 여기서 바로 실행해요, 걔는요. 가로를 하면 바로 실행해요. 네. 할당을 하려면 가로 없이 함수명만 쓴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확인. 볼까요? 나야 하나 나오죠. 장면 2에만 걸었어요, 지금요. 다른 데는 안 걸었어요. 다른 데 안 나와요. 내가 건 적이 없으니까. 2번에만 걸었습니다. 이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템스 이제 나라 펑션이 아니라는데 다시 함수 있는 데가 없어 저기. 뭐가 있고 밑에 할당 있고 BTNS 버튼들은 나왔죠? 아이템스가 아닌데 아이템인데 S 지우셔야 되는데 그 자동으로 안 나와요? 아이템 했을 때 BTN 다시 쳐봐 그 밑줄에다가
btns 카피하지 말고 그냥 쳐봐. 다시 btns 점 i 아이템 IT 쓰면 나오죠. 아이템이지. 아이템스가 아니라 이게 자동 완성으로 탭하지 마시고 아이템 나오죠. 엔터를 탁 치시라고. 그러면 걔가 선택이 돼요. 그 자동 완성에서 아이템스라고 막 이렇게 잘못된 코드를 얘가 제시할 수도 있어요. 네. 아이템스 하면 안 나와요. 아이템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했죠? 네. 그러면 요렇게 설정되는 애가 누구 있어? 네, 다 카피를 4개 해보세요. 우리 아직 폼은 안 배워서 이걸 폼은 돌릴 수 있거든요. 0, 1, 2, 3 하세요. 네, 폼을 모르면 이렇게 노가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노가다 코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버튼이 1000개다. 그러면 이거 1000개 만드셔야 돼요. 미친 거죠? 근데 지금 폼을 모르잖아. 우리 모르는 거야. 아는 거 안 척하지 마세요. 몰라. 혼자 공부했다고 몰라.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이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4개가 다 걸리는지 보세요. 걸려? 포스터 짠짠짠. 그럼 나야나 찍혔는데 여기 안에 있는 글씨 좀 읽어오라고 해볼까? 네, 글씨 좀 읽어오라고 해볼게요. 이 함수가 여기에 지금 연결 할당이 됐다고 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 연결된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랑 똑같다고? 이쪽에다가 내가 아까 예를 드린 온클릭이라고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고 change 여기 함수가 여기 지워버렸죠 내가. 여기다 아까 함수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던 이거랑 똑같다고요. 코드가. 이렇게 쓴 거랑 거기랑 쓴 거랑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함수 구역을 따로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가로 같은 거를 여기다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네. 그래서 함수 소괄호 없는 함수명만 사용하여 할당. 이렇게. 소괄호가 있으면 바로 실행됩니다. 소괄호가 있으면 바로 실행되므로 쓰지 않는다. 네, 제가 뭔가 지금 더 할 얘기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괄호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펑션 구역을 만들어서 안에다 함수를 만들고 소괄호 쓰고 보낼 값이 있을 경우에 소괄호를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방법은 쓸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값이 하나도 없죠. 보내는 값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아주 심플하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각각 이 함수가 여기로 날아왔죠? 그러면 함수가 할당된 경우에 함수 자신을 이쪽에다 전달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호출된 요소 자신은 this 키워드로 처리한다. 네, 제가 this 얘기를 딱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this. 자,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탐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받을 때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 자기들이 그렇게 그러잖아. This is Tom. 그래요. This is 왜 자기 물건이야? 왜 This is라고 그래? 이것은 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This is my family. 이것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러잖아요. this라는 건 자기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this, this. 그래서 this라는 걸 딱 쓸 때마자 이걸 호출한 애하고 얘하고 연결됐다고 그랬잖아. 이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할당해서 호출되게 해놨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전달이 돼요. 이 함수한테. 그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얘네들 그렇게 되게 해놨어. 그래서 그걸 받는 방법이 디스예요. 그래서 디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다가 나야나 콤마 디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디스에 대해서 좀 느껴보실 이제 타이밍이 좀 됐습니다. 디스 나야나 디스 이 함수를 호출한 요소 자신이라고 디스가 확인해 봅니다. 클릭. 맞네. 클릭했더니 클릭한 애가 날아가네. 클릭한 애가 날아가네.
여기 찍히는 거 디스가 보세요. 태그가 찍히죠? 태그 자신이 직접 날아가요. 그냥 통째로. 이 지갑을 상대한테 던진 거야. 받은 거야, 디스. 그죠? 부장님, 뭐 이사님이 딱 오셨는데 법카 주고 가면 끝난 거야. 이사님 계신 거야. 가세요, 이사님. 내일 봬요. 그리고 이사님 법카 막 쓰. 이 법카 그 자신 자체 이거 자체가. 네. 알겠죠? 디스가 이거구만. 그러면 내가 디스를 왜 여기서 쓰려고 하냐면요. 지금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버튼에 있는 애들이 달라요. 예. 포스터, 장면 1, 장면 2, 장면 3.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쓸 수도 있겠지. 지금 제가 예시에서 보여드린 애는 장면 1. 얘가 이제 램프를 보고 있는, 그 설명이 너무 길잖아. 이걸 뭐라고, 지인이랑 뭐,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게 설명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게 전부 요거를 읽어오면은 구분이 될 것 같아. 장면 1, 2, 3으로 다 구분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디스를 읽었지, 우리가.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서 디스를 읽었죠? 디스 확인해 봤더니 요소 자신이 날라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번. 디스 키워드를 활용하여 전달된 요소의 버튼 텍스트 읽어오기. 왜 이걸 읽어와? 구분하려고. 구분하기 위해. 구분하기 위해 내가 이걸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하나 만들게요. btn txt라고 한번 해볼게요. btn txt 버튼 텍스트. 그래서 this에서 읽어오면 돼요. this 점 버튼 텍스트는 뭐죠? 버튼에 들어있는 텍스트는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여기에 HTML이 들어가 있으면 이너 HTML이고요. 여기에 텍스트가 있으면 이너 텍스트예요. 이너 텍스트라고 하면 읽어와요. 이너 텍스트에다 할당하면 글자가 들어가요. 이너 HTML이라고 해놓고 할당하면 HTML이 들어가요. 근데 HTML을 오른쪽에 써가지고 읽어오라 그러면 글자 읽어와요. HTML, 이너 HTML 하면 HTML을 읽어와요. 그래서 얘한테 지금 읽어오라고 하는 거죠. 이너 텍스트. 이렇게. 이너 텍스트. 그래서 요거를 콘솔에다 또 찍기가 좀 이거를 위로 올려야 되겠다. 잠깐만. 이거를 위로 올리세요. 얘를 위로 올릴게요. 네. this. 그래서 요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이걸 아니 엄마. 항상 1번은 호출 확인이니까 0번이라고 할게요. 0, 1 이렇게 할게요. 네. this 키워드를 활용해서 전달된 요소의 버튼 텍스트 읽어오기. 그래서 inner 텍스트. 그래서 여기 this를 좀 전에 찍어봤잖아요. btn txt를 찍어보겠습니다. btn txt 이렇게 btn txt를 이거를 찍어봐요. 나야 나 하면서 찍히는 거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요걸 가지고 이 부분을 쓸 거거든. 저희가 지금 이 부분 쓰려고 그래요. 네, 구분해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그죠? 장면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포스터, 장면 3, 장면 1. 요거 옆에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는 분명히 이 부분 연습 JS 15번째 라인에서 찍고 있대요. 딱 클릭해보면 나야나 btntxt라고 내가 읽어온 거 찍으라고 한 거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이너 텍스트였죠? 이너 텍스트를 이퀄 오른쪽에 쓰면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를 읽어옴 요소
네, 이너 텍스트를 이퀄 오른쪽에 쓰면, 그죠? 그리고 왼쪽에 써서 할당하면은 값이 들어가죠. 반면 이너 텍스트를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값을 할당하면 값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너 텍스트가. 그리고 이너 HTM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너 HTML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그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태그 처리만 다르고. 태그가 들어간 걸 처리한다는 것만 달라요. 이너 텍스트하고 이너 HTML은요. 뭐 많지도 않은데 이 두 가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할 계획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목적이 뭐냐면요. 이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버튼별 스티커, 스틸 컷 변경하기. 그러면 여기다가 원리라고 한번 써볼게요. 원리. 클릭된 버튼 텍스트를 읽어. 구분하여 if문을 작성 후 변경할 이미지 경로를 만들어서 실제 이미지 src에 할당하여 이미지를 변경한다. 요 원리를 내가 여기다가 적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 1, 2, 3이라고 써야 되겠다. 1, 2, 3 원리. 네. 기능은 이건데 스틸컷 변경하는 건데 클릭된 버튼 텍스트가 하는 거는 텍스트를 읽어. 구분하여 if문을 작성 후. 그러니까 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쓴 거 잘 보세요. 버튼 텍스트를 읽어 구분하여 if문을 작성 후 변경할 이미지 경로를 만들어서 실제 이미지 src에 할당하여 이미지를 변경한다. 여기에 이미 그 뭐지 코드 논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세하게 기술은 안 되더라도 변경 어떤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글로 먼저 쓰세요. 1번 글로 쓴다. 2번 코드를 작성해본다. 작성이 안 된다. 그럼 홀딩한다. 쌤을 부른다. 쌤이 와서 써놓은 글을 읽어본다. 감상문을 쓴다. 쌤이. 그럼 자기가 잘 쓴 만큼 나도 코드가 빨리 나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쓴 기능은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JS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이게 와닿으면 자기 혼자 쌀 수 있는 거지. 하면 할수록.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되고 제가 3년 얘기했지 자바스크립트만 3년 동안 죽사살사 하면 그때서 떠오른다고요. 시인이 술 한 잔 먹고 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떠올라요. 코드가 랄랄라 너무한다 1000주째 짜고 있어요. 오늘 3만 주째 짜고 있어요. 막 이렇게 코드가 막 나온다고요. 진짜 기능 딱 보면 코드가 쫙 나와요. 3년만 넘어가 봐. 그리고 6개월 가까이 되면 6개월 너무 길어. 3개월 정도 지금 다음 달에 발표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짧다고 지금은요. 자바스크립트를 확 올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내가 jQuery를 중간에 도입을 한번 하거든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려운 걸 jQuery가 도와줘요. 네. jQuery 방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조금 더 자바스크립트가 쉬워집니다. 그건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그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대로 한번 가볼게요. 나야, 나 됐지? 네, 이거 읽었지? 잘 읽어졌죠? 그럼 이품은 작성한다고. 2번. 버튼별 src 이미지 소스 만들기.
경로 만들기. src 이미지 경로 만들기. 네,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미지 변수, src 변수, src 변수. 그래서 여기를 봐, isrc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요. 아무것도 넣지 마. if문 여기서 만들면 돼. if 만약에 어쩌고 하면은 저쩌고 if문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첫 번째 if문을 작성해 보는 거죠. 뭐면 뭐 isrc에다가 뭐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조건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떤 조건이 맞으면 isrc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무엇을 집어넣어. 이렇게 된다고 코드가. isrc라는 변수를 내가 방금 만들었고 방금 할당하라고 해서 여기에다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바꿀 대상이 누구죠? 변경 대상이 누구죠? 이벤트 대상은 내가 설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벤트를 할 거니까. 변경 대상은 누구야? 3번이 변경 대상을 여기서 만들 건데. 3번 변경 대상. 변경 대상을 여기서 설정을 해서 끌어보세요. 이 조건에 맞는 ISRC를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가서 한번 찍어보실래요? 이미지 한번 툭 찍어보세요. 직접 선택. 예잖아. scene, scene, scene. scene이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애가 대상이네요. 그리고 ISRC, SRC 요거네. SRC. 음, 그러면 요 대상을 정해놓고 얘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SRC 더블 클릭. 요 경로가 요거잖아요. 요거 읽어보세요. 경로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알라 1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조건은 뭐예요? 지금 btn txt, btn txt는 이거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포스터? 뭐 이런 거죠. 포스터. 버튼이 4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카피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SEF문으로 만드시면 좋겠죠. 이거 이제 해당되는 거에 들어가면 다른 거에 안 들어가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변경 대상은 샵 SCENE. 아까 확인한 바로는 이거였어요. 변경 대상에 SRC를 넣어주는 거죠. 변경 내용. 변경 내용은 SRC 속성값 바꾸기. 이거죠? 변경 내용. 변경 대상, 변경 내용. 이벤트 대상, 이벤트. 이벤트 걸기. 변경 대상, 변경 내용. 이벤트가 변경해주는 어떤 애를. 이거랑 연결시키는 거죠. 얘랑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메모리상 매번 여기 와서 선택하기가 좀 그러니까 변경 대상은 바깥쪽에서 설정해 놓고 호출해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벤트 대상, 이벤트 속성 세팅했죠? 그러면 이벤트 대상이 아니라 대상 선정해 놓고 여기 위에다가 1번 대상 선정 1-1 이벤트 대상 1-2 변경 대상 보통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선정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샵 scen 얘를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scen이라고 똑같은 변수명을 만들게요. 이름하고 scen은 도큐먼트 엔터 치세요. 점 쿼리 셀렉터 얘는 하나밖에 선택을 안 하면 되죠. 딱 하나잖아. 쿼리 셀렉터 올 아니에요. 쿼리 셀렉터 해놓고 샵 scen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scene 샵 scene 여기는 클래스는 점 id는 샵 자소는 띄어쓰기 문법 다 맞추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값이 달라지게 하는 거죠. 네, 이벤트 대상하고 변경 대상을 전부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할 때는 대상 버튼들이라고 했지만 대상 btns, scene 네, 요거까지 딱 선택하시면 찍어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확인하는 것까지 하고 나머지 문장 완성시켜 보는데 좀 이따가 완성시키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이제 버튼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대상을 바깥쪽에 함수 바깥쪽에 선언을 했어요.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변수가 지역과 전역으로 나눠볼 때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애가 지역 변수고요. 함수 바깥에다가 만들어 놓은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btns나 지금 scn이 씬이라고 한 거, 이 두 가지는 전역 변수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 함수 바깥에 있죠. 네, 그래서 메모리에 먼저 얘가 등록이 됩니다. 함수로 나중에 실행되잖아요. 네, 함수 등록만 해놓은 거지 실행되는 건 클릭했을 때 실행되죠.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로딩이 끝난 뒤에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 안으로 다시 와보세요. 함수 이게 포스터면 넣는 하셔야 돼요. 나 혼자 보고 있었던 거야? 네. 네, 여기 btn에서 이게 전역, scn에도 전역. 그래서 이게 전역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함수는 언제 실행되냐? 얘가 등록만 해놨지 실행되는 건 아니죠? 이 함수로. 네, 그래서 온클릭이 됐을 때 이 함수가 날아가 볼까요? 이 함수로 가면 네, 이 함수에서 그 텍스트 값을 읽었죠? 그리고 찍어봤죠? 나왔죠? 그걸 가지고 btn txt를 우리가 포스터냐? 뭐 이런 걸로 구분해가지고 isrc 값을 변경해서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상은 지금 scen이라고 있죠? 이거는 scen이 변수에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경 내용은 src 속성 값 바꾸기.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바꾸는 거죠. scene.src에다가 isrc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변경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if만 더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이거를 위에 거 카피해서 내리시고 else if라고 쓰시고 그 다음이 버튼 장면 1, 장면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면 1, 장면 2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고 요게 이제 그 포스터가 1, 2, 3, 4로 돼 있어요. 뭐 1번은 지금 포스터니까 1번이라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넘버링을 막 바꿔서 넣으셔도 상관없다고요. 예, 지금 내가 넘버링을 편의상 알라 1, 2, 3, 4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else if라고 여기다가 써놓고 else if. 그러면 if에 붙여가지고 쓴 거죠. else if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 조건에 맞으면 들어가. 이 조건에 맞으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갔니? 그럼 딴 데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이렇게 돼요. 근데 if로 그냥 써놓으면 얘 검사해, 얘도 검사해, 얘도 다 검사해. if문이 천 개면 1000개 다 검사해. if에 있는 검사를 다 해요. 네. 그러니까 else if로 세트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해당되는 거 하나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검사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 네, 경제성의 원칙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구간 설정을 해둘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점수 찍어볼 때도 한번 봤죠. 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만 더 내리시면 되겠죠. 장면 1, 장면 2, 장면 3. 그럼 여기 들어간 이미지는 알라, 내가 마음대로 넣는다고요. 알라 4, 알라 2, 알라
3.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알라 1, 2, 3, 4를 여기 이제 4, 2, 3 내 마음대로 넣었어요. 네. 네, 그러고 나면 ISRC 값이 분명히 설정이 될 거거든요. 네, 포스터 장면 1, 2, 3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ISRC도 반드시 설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저는 엘스문이 필요 없어서 안 썼어요. 음, 엘스문. 보통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엘스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엘스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버튼 딱 4개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렇게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SRC에 ISRC에 할당한 값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바뀌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바뀌겠지. 지금 문장 쓴 건 다 끝났거든요. 바뀌잖아. 여기 보시면 여기 찍히는 애 여기 SRC 바뀌는 거 보세요. 바뀌는 거. 바뀌잖아. 폭 하면서 SRC 값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번쩍번쩍.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잘 되십니까? 네, 그리고 요걸 추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 물론 여기서 추적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브라우저에서 다 한번 해볼까? 브라우저에서 추적하는 방법. 브라우저에서 한번 추적해 보세요. 여기 24번째 라인에서 찍었니? 음, 여기서 멈추게 해볼까요? 여기서 그냥 멈추게 해볼게요. 그래놓고 클릭하면 여기 걸리겠죠? 네, 이 소스에서 딱 걸리게 하시면 돼요. 장면 3을 눌러서 걸리잖아요. F11만 누르시면 돼요. F11. 나야 나. 장면 3 들어갔군. 이프 뭐 포스터니? 장면 3이? 아니? 장면 그러니까 여기 걸릴 때까지는 LCF 계속 돌죠. 마지막까지 돌겠죠? 얘랑 같잖아. 그리고 는는으로 하셔야지. 는는는 또는 는는으로 하시고요. 는는는은 형까지 같은지 비교하는 거고 는는은 내용만 같으면 비교하는 게 는는이고요. 만약에 이퀄을 잘못해서 실수로 이퀄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이퀄 쓰면 무조건 들어가요. 거기에. 이퀄을 쓰면 할당했기 때문에 그냥 true가 나요. 네. 이거를 는는을 만약에 는을 하나만 쓰면은 할당이 돼 버리잖아요. 네. 할당되면 그냥 true가 나버려요. 네,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갔겠죠? 그러면 11 예, ISRC에 undefined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가 이걸 지나가는 순간 ISS 값이 들어갔잖아. 알라 3. 그래서 씬 여기에 SRC 값으로 얘를 집어넣는 걸 이제 하는 거죠. 짠. 바뀌었네. 들어갔잖아. 얘가 변경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게 복잡도가 거의 예, 수준 1이라고 봅시다. 이거 그냥 1. 네. 복잡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얘 받고 명확하잖아. 얘 하면 얘 받고 이렇게. 근데 거의 이런 게 약간 겹쳐져서 여러 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대상, 변경 대상. 이거를 잘 설정하셔가지고 그 코드의 라인을 잘 잡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유지보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저기 소스에 있는 거는 중단점은 지우겠습니다. 계속 얘가 걸고 넘어가기 때문에 걸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 값이 단일하게 이 값은 이거, 이 값은 이거, 여기 조건문이 여러 개 안 들어가잖아요. 뭐 앰퍼센트를 써서 다른 조건이 또 들어가거나 바바를 써서 다른 조건이 또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여러 중복 조건이 아니고 단일하게 값을 이렇게 이 값이 뭐면 뭐, 이 값이 뭐면 뭐 이렇게 하나로 일관적인 값을 세팅하는 거는요. 스위치 케이스문이 아주 적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무조건 스위치 케이스 써요. 이거를 스위치 케이스로 바꿔 보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 문법을 옆에다 열어놓고 요거를 바꿔 보시는 걸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파일을 복사하세요. if문 연습을 복사하세요. 컨트롤 CV 하세요. 그리고 파일명 변경하기 F2를 누르시고 3-3이라고 변경해서 만드시고요. if문 연습이 아니라 스위치문 연습이라고 할게요. 케이스란 말은 뺄게요. 네, 스위치문 연습 그리고 카피라고 나온 거 뒤에 지워야 되겠죠? 네, 이렇게 3-3 스위치문 연습.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3-3 스위치문 연습이라고만 써주시고요. 여기 if문 스위치문 연습 JS 이거 복사했나? 아, 스위치문 연습 JS를 지금 먼저 복사했어 내가. 그래서 스위치문 연습 JS 만들어 주시고 HTML에 연결된 애도 스위치문 연습이라고 된 애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그냥 복사해서 똑같이 만들게요. 이름은 좀 전에 그 이름하고 똑같은 걸 붙여주시면 돼요. 음, HTML 있는 쪽도 똑같이 복사하시고요. 네, 요거 지금 복사만 한 거예요. 네, 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 3-3 스위치문 연습. 스위치문 연습에 연결된 자바스크립트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3-3이니까 여기에다 마우스 포인터 딱 갖다 놓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제시되는 애가 3-3 이렇게 나오잖아. 스위치문 연습. 요거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바꿔주세요. 외부 CSS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바꿔준다. 외부 JS 변경하기. 그래서 좀 전에 if문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닫아 놓으시고요. 스위치 케이스만 딱 우리가 JS 있는데 여기 맨 위에도 좀 바꿔줄게요. 타이틀이 똑같이 걸려 있잖아. if문 연습에는 스위치문 연습. 스위치문 연습이라고 해 놓으시고요. 네, 여기 타이틀 바꿨어요. 복사해서 이름 바꿨고요. 네, 그래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제어문에서 스위치문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쭉 있거든요. 예시랑 실제로 우리가 국번 안내 만들었었잖아요. 네, 국번 안내를 참조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if문을 스위치문으로 한번 변경해 보세요. 제어문에 스위치문 만든 거 열어보시고 네, 문법 설명은 제가 밑에 쪽에다 해놨는데 실제 문장 보시면 아마 이해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치문. 네, 그래서 이쪽 if문 스위치문 연습 JS의 어느 부분을 바꾼다? if문 파트를 바꾸시면 돼요. 여기요. if문 파트 여기 ISRC 변수 만들고 여기를 스위치문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if문은 주석을 달아 놓겠습니다. 밑으로 내리시고 여기다가 스위치문으로 여러분들이 변경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스위치문으로 넣은 건 요 문법상을 쓰라는 얘기고요. 스위치 케이스문은요, if문하고 딱 비교를 해보시면요. if문은 소괄호 안에 이렇게 조건문이 들어가죠. btn txt가 포스터, else if, btn txt가 장면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btn txt가 이게 똑같은 분류죠. 그래서 btn txt가 바로 이 변수 자리에 btn txt 비교되는 애가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btn txt의 값이 경우 1. 그럼 포스터라고 이게? 포스터. 경우 1이 포스터. 포스터면은 실행 코드는 isrc라는 변수에 이거를 넣어줘라. 이게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브레이크문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케이스를 가지고 디폴트 문도 필요 없고요. 사실 첫 번째 거 가지고 복사를 4개를 만들어 놓고 장면 1, 2, 3, 4 하시면 됩니다. 장면 1, 장면 2, 장면 3, 그죠? 이 btn txt 값이 이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품문하고는 좀 결이 틀려요. 일괄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조건문을 여기다 쓸 수는 없죠. 복합적인 복잡한 조건문은 if문에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단순 분리를 쫙 했을 때 타닥타닥 분리해서 나갈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한 놈이에요. 네. 그래서 ISRC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네, 423이라고 내가 했으니까 4번, 2번, 3번. 저는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들어가게 했어요. 1423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if 문 말고 이걸 썼는데 처리가 되겠습니까? ISRC 값을 각각 다르게 이 조건에 해당되는 애에 변경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죠? 네. 이게 바로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네, 한번 바꿔보시고 이게 그대로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스위치 케이스문 연습 얘를 띄워야 되지? 나 아까 안 띄웠던 것 같은데 얘를 띄우고 얘도 변경이 똑같이 되면은 오케이. 스위치 케이스문 오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띄운 게 상단에 스위치문이라고 탭에 나오네. 네, 스위치문이 맞네요. 네, 스위치문 줄맞춤 한번 할까? 하나 비. 예, 줄맞춤 한번 하면 얘가 케이스하고 실행문하고 브레이크문을 이렇게 줄바꿈을 해줘요, 사실. 네, 그래서 줄바꿈된 걸 보시면 이렇게 조금 달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문장은요. 스위치 케이스. 이 부분 스위치 케이스문. 구분 자체를 일단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if문의 관건은 조건문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예요. 여기 if문 다시 한번 여기 if문 연습 보시면 네. 요 조건문, 소가로 안에 조건문을 잘 쓰느냐. 예컨대 여기를 넣는 또는 넣는 아직도 헷갈리시죠? 넣는 어떤 거 써야 돼요? 원래는 엄격한 문법에서는 넣는 쓰라고 권고를 해요. 자바스크립트의 스트릭트 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엄격하게 적용하는 문법. 그거 할 때는 형까지 비교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형. 옆에 있는 형, 문자형이면 얘도 문자형이어야 돼.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는을 썼습니다만 는는 눈으로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코를 하나만 썼을 때는 할당이죠. 예, 이거 뭐 실수로 하나를 썼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쌤 이상해요. 계속 얘만 실행돼요. 이 부분 중에 막 얘만 실행돼요. 막 그래. 그러면은 막 그게 여기 는 하나만 쓰면 할당이 되면서 true가 나요. 여기가 그냥. 예, 할당하는 것 문법 자체를 쓰면 그냥 true예요. 그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른 실행문이 잘 들어가느냐. 스위치 케이스문의 그 핵심은 이 변수가 넣는 뭐 이거냐라고 하는 그 비교되는 문장은 없죠. 그런데 얘 자체를 값을 여기다가 케이스에다가 전부 다 나열한 거예요. 이거의 값이 이거냐? 그럼 이거 해줘. 이거냐? 이거 해줘. 이거냐? 이거 해줘. 그 매번 브레이크로 빠져나가게 해주셔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부분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스위치 케이스문 파악하기가 더 훨씬 더 쉽습니다. 더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실 때는 뭐 다른 걸 만들어서 뭐 해보시는 건 뭐 가능하겠지만 좀 다른 거 만드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게 지웠다가 복귀해보는 거죠, 내가. 지웠다가 다시 짜보는 거지, 이렇게. 네, 짜보고, 아, 이렇게 구성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 이건 내가 심심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툭툭 바뀌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에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뭐 쓸 수 있게 해서 이건 쓸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지금 구조 자체가요. 이미지가 하나짜리라서.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넘기는 장치를 하면 그건 완전히 구조가 달라야 돼요. 지금은 얘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뀌기 전에 나가고 그 다음에 바뀐 다음에 들어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CSS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거 CSS, 여기 CSS 잠깐 보실래요? 스위치문 연습에 스위치문에서만 바꿔볼게요. 스위치문 연습에 스위치문 연습해 보세요. CSS를 조금 볼게요. 지금 이미지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냐면 여기에요. 포토 밑에 이미지. 지금 씬이라는 이름이 물론 있긴 한데 지금 잡아놓기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포토가 있고요. 포토가 누구냐? 다시 한번 볼게요. 찍어볼게요. 얘가 포토예요. 크게 잡혀 있는 애가 포토예요. 그리고 포토 밑에 씬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미지예요. 그냥 이미지. 얘가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한테 클래스를 이렇게 오프라는 애를 주면은 얘한테 갑자기 렐러티브를 주고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100% 오파서티 0 하는 요런 디자인이 먹게끔 되어 있어요. 오프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사라지게 하는 설정이 클래스 오프를 주면 되게 되어 있는데 원본 이미지에 트랜지션이 먹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트랜지션이 먹혀 있어서. 그리고 원본에는 렐러티브의 레프트 0, 오파시티 1 이렇게 돼 있어요. 원본에. 이미지 원본에. 그래서 오프만 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온이 있거든요. 온은 온은 레프트 값이 100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는 건가? 아, 얘가 들어오는 거구나. 얘가 들어오는 거야. 네. 얘 이쪽으로 원래 걸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여기 얘한테 클래스 주는 거 할 수 있잖아, 우리. CLS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클래스 줘봐요. 오프, 나가잖아. 오프하면 나가요. 지우면 다시 들어오고. 근데 이쪽에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온 해놓고 지우면 이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온은 이쪽에서 들어오게 하려고 준 거예요. 온은. 오프는 나가게 하려고 주는 거고 온은 이쪽에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줘놓고 지우면 그 값이 없어지면 일로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누르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그 기능적인 구현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살짝 고민해 보자고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CSS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HTML 구조 잘 짜기, CSS로 이렇게 등장 사라지는 것도 CSS로 잘 짜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거기에 살짝 손만 얹으면 되게끔 하는 거야, 그냥. 손만 얹으면 되게끔 하는 게 뭐냐면 클래스 넣었다 뺐다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요. 지금 좀 전에 봐봐. 오픈 넣었지? 온 했다가 지우면 오늘 또 따로 넣어야 되겠구나. 온 넣었다가 그 다음 지우면 들어오게. 요거를 하게 해주는 거죠. 얘 장면 딱 넘기면 탁 누르는 순간 나가고 온 넣고 여기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해주면은 되는 거죠.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 연습한 대로 오시고요. 스위치 케이스문 잘 되셨나요? 내가 푸시 한번 해놓을게요, 제가요. 스위치 케이스문 쪽이 잘 안 됐으면 요걸 갖다 붙여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실행문 잠깐 볼게요. 얘를 실행하면은 버튼을 뭔지 읽어와가지고 버튼 경로 이렇게 읽어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실제 경로를 바꾼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경로를 처음부터 바꾸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를 지금. 실제 경로 바꾸지 말고 여기에서 중간에 변경을 좀 해볼게요. 3번 사이에 4번. 4번 클래스 오프를
넣어서 왼쪽으로 사라지기. 이걸 딱 해주는 거야. 밑에 있는 건 주석 잠깐 달아놓을게요. 이거 변경하지 말고 변경을 지금부터 하면 안 돼. 다음 게 나왔을 때 변경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프를 넣어서 왼쪽으로 사라지게 하게. 그러면 클래스 넣기에 대한 제가 자바스크립트 명령문을 여기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했었어요. 네. 여기서 정식 소개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컨트롤하는 JS 클래스 리스트 객치.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클래스 넣기. 네, 클래스 넣기는 add라는 메서드를 쓰시고 여기다 클래스명 쓴다고 그랬죠? 네, 클래스명. 클래스 리스트 .add. 실제로 쓰는 건 클래스 리스트 .add 하는 거예요. 클래스 리스트. 그러니까 앞에서 붙어 있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document.query selector my 클래스 my 뭐 이런 애가 있고 점 클래스 리스트 add on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클래스 넣기. 그럼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클래스 넣기, 뭐 클래스 빼기. 2번 클래스 빼기. 리무브 삭제해라. 네, 그럼 여기가 리무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리무브 이렇게. 그리고 토글이 있어요. 클래스 3번. 클래스 넣고 빼기. 3번. 클래스 토글이란 말을 여기다 쓸게요. 토글 클래스 토글.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토글이라고 쓰시면 돼요. 토글. 토글. 이렇게. 그럼 클래스 토글은 토글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게 토글이면 됩니다. 도 넣었다 뺐다.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더 있는지 뭐 알아내는 그런 클래스가 더 있는데 일단 요것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왼쪽으로 사라지게 넣게 하면 되겠죠. 여기 클래스 넣기. 그래서 누구한테 넣는 거예요? 이미지한테 넣으면 되거든요. scene. 그래서 scene 점 클래스 리스트 점 add off 이렇게 add off. 그럼 off를 넣어. 얘가 지금 사라지게 하는 거는요, 0.5초로 여기 지금 제가 잡아놨거든요. 0.5초 동안 나가는 거지. 네. 그리고 0.5초 동안 들어오면 돼요. 네. 여기서 오프가 일단 먹히는지 보세요. 일단 나가면 되는 거. 새로 고쳐보세요. 누구든지, 예, 이제 나가면 돼요. 어떤 거 눌러도 나가는 거예요. 일단 나가는 거지. 나가게. 사라지기, 그리고 효과 있는지 보세요. 지금 클래스 리스트 애들, 클래스 리스트라는 애가 생겨서 굉장히 편리해진 거야. 예전에는 더 복잡하게, 더 불편하게 했었어요. 이걸 넣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갔는지 코드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여기 코드가 클릭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거 봐. 클래스 오프 들어가잖아. 클래스 오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클래스 오프 딱 들어가잖아요. 네.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 클래스 넣었다 뺐다.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취업에 대해서 다음 주에 현장에 들어가서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 이거 알려드리고 보내요. 클래스 넣었다 뺐다만 잘하셔도 CSS 좀 하시나요? 예, 이제 조금 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도큐멘트.라이트, 쿼리 셀렉터 선택하는 방법 1번. 그 다음 2번 클래스 넣기 빼기. 그리고 현장 가세요. 그러면 CSS 막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로 클래스 넣었다 뺐다만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네. CSS로 요구사항을 만든 거는 다 할 수 있지.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래 놓고 근데 이제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5번이거든요. 5번이 뭐냐면 5번 이걸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 0.5초 후 오프 클래스 오프를 지우고 오늘 넣어서 들어올 준비. 음, 들어올 준비. 근데 이거랑 시간을 좀 시차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제가 또 하나 추가해서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타이밍 펑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밍 펑션. 타이밍 내장 함수. 그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set time out 함수 시간. 이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함수 호출이나 코드 실행, 함수 호출이나 코드 실행, 함수 호출 또는 코드 실행을 일정 시간 후 할 수 있는 JS 내장 함수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라고. 내장 함수.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래요. 사용법은요. 여기다가 코드나 함수를 쓰시고요. set timeout이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함수 또는 익명 함수 코드고요. 이렇게 만드시고 뒤에다가 시간을 쓰시는데 시간은 1000분의 1초를 써요. 시간은 1/1000, 1000분의 1초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를 예컨대 1000을 쓰면은요. 1000을 쓰면 1초예요. 1000을 쓰면. 네. 일정 시간 후 코드 실행. 그래서 0.5초 후에 시간을 쓰겠다 그러면 500을 쓰면 0.5초가 되는 거예요. 네. 1000분의 1초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밀리세컨드라고 해요, 이런 걸로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요, 시간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위. 시간의 초 단위, S를 쓰지 않습니다. 시간의 S, 여기는 S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함수 또는 익명함수 코드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 밑에 준비, set, timeout. 여기 뭐 set timeout 뭐라고 나오는데 이거? set time 사각형 밑에 땡땡땡 되어 있는 사각형. 이거 누르면 얘가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 함수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함수예요. 요 함수는. 여기다가 500 하면은 0.5초 후에 요 함수는 우리가 화살표 함수라고 배울 거고요. 배우기 전에는 그냥 펑션이라고 쓰겠습니다.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할게요.
펑션.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코드랑 비슷한 거 카피해서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만 눌러서 이동.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무브하고 애드 하면 되겠죠. 여기서 복사, 리무브, 온, 오픈은 지우고 온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0.5초 뒤. 네, 그리고 그 온을 지우시면 돼요. 6번 만들게요. 5번을 만들고 6번을 만드셔야지 확인이 되지. 6번을 만들게요. 6번. 0.5초 있으니까 0. 조금만 더 넣을게요. 0.5초 후에 클래스 오프, 클래스 온 지우고, 온 지우기. 클래스 온 지우기. 0.6초. 근데 뭐 해야 되냐면, 이미지 변경하고 클래스 온 지우기.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클래스 온 지우기는요, 요게 온 지우기를 하시면 이제 온이 사라지면서 들어오거든요. 밑에 있는 코드는 애들은 지워놓고, 이렇게. 네. 그리고 변경 내용 src 넣는 거 있죠? 이게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src 속성값 바꾸기, 변경 내용. 이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변경 내용. 넘버링은 지우면 되겠죠? src 속성값 바꾸기, 그래 놓고 on 지우면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간은 500으로 하지 말고 600. 조금 늦게. 0.6초. 들어온 시간 후에 잠깐 조금만 더 있다가 변경되게 약간. 네, 그러면은 이제 5번, 6번 스텝으로 set 타임아웃이 얘 실행 코드를 좀 늦게 실행되게 해주는 거예요. 얘가요. 얘랑, 그죠? 얘는 0.5초, 얘는 0.1초. 요걸 잘 보시면 되겠어요. 0.5초, 쟤는 0.6초, 0.1초 뒤에. 네. 요거 자체가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하나 한 예로 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 클릭하자마자 나갔다가 온 어떻게 됐어? 온이 안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remove, 자, remove, 넣고 시간을 좀 더 줘야 되나? 잠깐만. 아, 여기 시간을 좀 더 주세요. 0.6초 하면 안 되겠다. 1초라고 하세요. 얘가 움직이는 시간이 겹쳐서 그래요. 1초 후 이미지 변경하고 클래스 온 지우기. 네. 요거 하시면 돼요. 얘 주고 움직이잖아. 움직일 동안에 얘가 또 작동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1초 후 나가는데 0.5초 들어오는데 0.1초잖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클릭하면 나가고 이쪽에서 들어와요. 나가고 이쪽에서 들어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약간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반영시키는 코드에 클래스 넣기 빼기랑 타이밍 함수 이 두 가지를 소개를 좀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소개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쓸 만큼만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요거는 지금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연습하면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를 조금 더 해본 거고, 지금 핵심 포인트는 if문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해 보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조금 더 구사해 드린 거는 클래스 넣기 빼기를 이용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 타이밍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을 조금 다르게 실행시켜 주는 거잖아요. 좀 지연시켰다가 네, 이런 거를 갖다가 비동기 실행 코드라고 그래요. 비동기. 이걸 할 때 같이 실행되지 않고 코드 구역을 따로 가져가서 따로 실행해요. 여기서. 비동기 코드 구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동기 비동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중요한 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네, 그래서 요 set timeout 한번 여기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렇게 클래스 넣기 빼기도 되고 아 좀 실행을 늦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산 경험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나중에 나올 때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소스 코드를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달락 하겠습니다. 마무리.